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분데스리가의 아주 흥미로운 전술 대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니온 베를린과 바이어 레버쿠젠의 맞대결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승패를 가를 핵심적인 변수는 무엇일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경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딱 이런 그림이에요. 한계에 다다라서 금이 가고 있는 낡은 댐, 바로 우니온의 수비죠. 그리고 그 작은 틈을 향해 무섭게 파고드는 초고압 워터젯, 이건 레버쿠젠의 공격이고요. 이 둘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양 팀의 선수단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죠. 현대 축구에서는요, 핵심 선수 단 한 명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팀의 상황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양 팀 모두 3-4-2-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홈팀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골문은 1번 프레데리크 뮌노브가 지키고요. 수비 라인은 34번 스탠리 은소키, 14번 레오폴트 크베어펠트, 5번 다닐로 투키. 양쪽 윙백으로는 39번 데리켄과 28번 크리스토퍼 트리멜이 나섭니다. 중원은 8번 라니케디라와 6번 알료샤 캠라인이 지휘하고 공격 2선에는 10번 일리아스 안사 그리고 9번 리반 부르주 또는 11번 정우영 선수가 설 것 같네요. 최전방 원톱은 23번 안드레이 일리치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맞서는 레버쿠젠은요, 28번 야니스 블라스비그 골키퍼를 시작으로 수비진에는 12번 에드몽 탑소바, 8번 로베르트 안드리히, 4번 자렐 콴사, 윙백에는 20번 알레한드로 그리말도와 13번 아르투르가 위치합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24번 알레이스 가르시아와 6번 에세키엘 페르난데스가, 이선 공격은 30번 이브라임 마자와 10번 말릭 틸만,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는 14번 파트릭 쉬크가 출격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니온 베를린은 지금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부상 악재가 터졌어요. 디오고 레이트는 햄스트링, 요시프 유라노비치는 종아리, 그리고 톰 로테와 로베르트 스코프는 타박상으로 핵심 선수 4명이나 경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특히 수비의 리더인 디오고 레이트의 공백, 이건 거의 전술적인 재앙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올 시즌 1491분이나 뛰면서 팀 수비를 이끌었고 전진 패스 성공률은 리그 센터백 중 상위 13%에 달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를 대신할 스탠리 은소키는 올 시즌 뛴 시간이 고작 361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윙백 톰로테의 공격력까지 잃게 됐습니다. 이 선수가 만들어낸 슈팅 기회의 질을 나타내는 기대 득점 값이 0.78인데 팀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뜻이죠. 반면에 레버쿠젠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물론 마르크 플레콘, 네이선 텔라, 엘리에스 벤세기르가 빠지긴 했지만 워낙 선수층이 두터워서 이 공백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전 골키퍼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백업 골키퍼 야니스 블라스비히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최근 올림피아코스와 장끄트 파울리를 상대로 2경기 연속 무실점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주전 없어도 문제 없구나 하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경기의 승패 도대체 어디서 갈리게 될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핵심 승부처는 바로 측면과 그 안쪽 공간, 하프 스페이스입니다. 레버쿠젠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전술적인 유연함에 있거든요. 기본 포메이션은 3-4-2-1이지만 공격할 때는 왼쪽 윙백인 알레한드로 그리말도를 축으로 순식간에 3-2-5 형태로 대형을 바꿉니다. 이 그리말도 선수는 그냥 측면에만 머무는 윙백이 아니에요. 중앙 하프 스페이스까지 들어와서 공격의 시작점이 되는데 올 시즌 벌써 5골에 5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우니온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 아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니온은 보통 5-3-2 형태로 아주 깊게 내려앉아서 수비 블록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수비의 리더인 레이트가 빠진 상황에서 바로 그 그리말도가 파고드는 공간에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제 데이터로 넘어가서 이 전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숫자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그냥 단순한 통계 말고요. 기대 실점과 실제 실점의 차이를 보면요. 이 팀의 멘탈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이번 시즌에 37골을 먹혔어요.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예측된 기대 실점, 즉 XGA는 27.3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막을 수 있었던 골을 무려 9.7골, 거의 10골 가까이 더 대줬다는 뜻이에요. 이건 수비 조직력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죠. 이런 수치적인 문제가 최근 경기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 동안 4무 3패, 승리가 없고요. 특히 최근 5경기를 보면 수부진이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경기 막판 집중력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경기 시작하고 60분이 지난 후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평균 0.88골을 실점하고 있어요. 후반에 급격히 무너지는 경향이 뚜렷한 거죠. 레버쿠젠은 정반대입니다. 이 팀은 기대 득점이 36골인데 실제로는 43골이나 넣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골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정말 물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축구가 항상 데이터나 전술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데이터를 뒤집을 수 있는 경기 외적인 변수, 이른바 와일드 카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니온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버쿠젠의 피로도 문제고요. 주중에 멀리 그리스까지 가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고 왔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주심 변수입니다. 이번 경기 주심인 하름 오스머스는 페널티킥을 자주 부는 성향으로 꽤 유명한 심판입니다. 저희가 이 변수들을 널어서 분석 모델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버쿠젠이 이기지 못할 확률, 즉 무승부나 패배 확률이 53.77%에서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우니온의 부상악재 마이너스 8%, 레버쿠젠의 피로도 플러스 8%, 그리고 심판 변수 플러스 4%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했더니 최종적으로 우니온이 이변을 일으킬 확률이 약 50.77%라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최종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저희 분석팀이 내린 첫 번째 결론은 그래도 바이어 레버쿠젠의 승리입니다. 주중 경기에 피로도가 있긴 하지만 전술적인 우위가 이를 충분히 극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2.5골 이상 다득점 경기입니다. 우니온의 수비가 불안한 데다 주심의 성향까지 고려하면 골이 많이 터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데이터는 레버쿠젠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변이 일어날 확률 또한 칼날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황이죠. 결국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완벽하게 짜인 시스템은 피로와 우연이라는 혼돈을 정말로 정복할 수 있을까요?